네, 예고해드린 대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한덕수 전 총리요 출마 선언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네. 저는 우리 한 총리께서 예. 지금 이렇게 대통령 출마, 마이크 좀 정면으로 정면으로, 예, 출마를 지금 예. 하실 그 자격이 있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한 총리께서는 내란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예. 분이죠. 네, 그리고 뭐 비상계엄을 막아내지도 못했고 또 그 동조 혐의에서도 좀 자유롭지 못한 예. 분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이시고 두 번째 윤 정부의 3년간의 예. 어떤 국정 파탄의 최고 책임자 중에 예.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선 그간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본인이 참여하고 반성하셔야 될 분이 예. 새 시대를 열겠다라는 게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백제가운데 상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을 내팽개치는 예. 어떤 그런 무책임한 모습도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본인이 대응으로 다시 복귀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에게 마지막 남은 소임은 예. 안정된 국정 운영이다라는 말씀을 또 바꾸셨어요. 예. 네. 그리고 저는 이번에 이제 대선 출마하시는 건 본인의 자유시겠지만 예. 저는 이것도 좀 당당하고 떳떳지 못하다 예.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본인이 뜻이 있으셨다면은 경선에 나가서 예. 그렇잖아요. 공개 경쟁과 검증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 막판 단일화 카드로 네. 를 사용해서 좀 손쉽게 후보가 되시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이러한 태도도 저는 뭐 마땅치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앞으로 단일화 과정 어떻게 보세요? 단일화 과정요. 예. 뭐 좀 예단하기는 뭐 하지만 하여튼 국민들의 예. 어떤 뜻,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또 봅니다. 예. 그러니까 단일화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이 한덕수 총리가 고사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혹시? 그거는 이제 우리 한덕수 총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했던 걸어왔던 길, 또 예. 행적, 또 그분에 대한 비전, 그분의 종합적 능력에 달려 있는 거겠죠. 예. 네. 자, 어제 파기환송 대법원 네네. 보셨죠? 굉장히 어떤 민주당 내에서는 술렁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저 말씀 다시 좀. 예, 저 파기환송 대법원. 네, 파기환송. 예. 예, 저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국민의 어떤 상식과 이런 거에 맞지 좀 않았죠. 예.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제 대선에서 이미 접어들었는데 국민의 어떤 선택, 국민 주권에 개입하는 어떤 예. 정치 재판이다. 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첫 번째 그 절차로 보면 있잖아요. 예. 굉장히 졸속. 예. 부실 심리가 아니었냐 싶거든요. 통상 3개월의 이제 상고 기간인데 1개월 만에 좀 했고 본격적인 심리가 9일 만에 됐는데 단 2번에 있지 않습니까? 심리로 이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7만 쪽에 달하는 기록. 그걸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재판관님들이 볼 시간도 없었다고 예. 좀 생각되거든요. 이 정도 분량이면 1시간당 있지 않습니까? 뭐 270쪽을 뭐 봐야 된다는데 그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굉장히 부실하고 졸속적인 있지 않습니까? 재판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앞으로의 어떤 뭐 대비랄까요, 대책이랄까요, 뭐 있습니까 아직 특별히? 예. 저희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이번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뭐 이재명 대표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국민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당당하게 갈 것이고 저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중도 보수와 또 우리 진보 쪽이 더욱더 있지 않습니까? 민주 헌정 질서를 지켜내야 한다는 그런 각오로 더욱더 저희는 결집을 할 거다.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산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추경 예산이요. 네네. 여야 합의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긴급하게 처리할 수밖에 좀 없었죠. 이번에 산불 피해도 그렇고 또 굉장히 민생이 좀 어렵고 또 통상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화도 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이러한 긴급한 있지 않습니까? 뭐 재정 지원 소요를 좀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저희들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정부도 굉장히 늦게 이게 추경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양당이 경선 레이스가 이미 시작이 됐고 후보까지 선출이 좀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만 있지 않습니까? 들여다볼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래서 정부가 또 이렇게 또 약간 벼랑끝 전술도 쓴 것 같습니다. 자, 증액됐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증액이 일부 좀 예. 됐습니다. 1.6조 원이 좀 예. 됐거든요. 거기서 저희들이 민주당이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이 이제 민생, 소비 촉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사회 상품권이 가장 현재 어려운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단비를 좀 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걸 증액을 좀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한 4천억 정도밖에 이번에 좀 못했습니다. 한 이 정도 되면은 저희는 한 6조에서 8조 정도의 지역사랑 상품권이 더 발행이 돼서 좀 소상공인들의 매출 진작에 도움은 되리라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추경사업 전체 큰 틀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세 가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번에 영남 지역에서 대형 큰 산불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피해 이재민을 지원하고 피해 복구에 필요한 예산들이 좀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 두 번째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민생 지원 사업들,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우리 소상공인들 매출 그 골목 상권에 돈이 돌게 하는 예산들이 좀 이번 늘어났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AI 쪽 관련 예산입니다.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아주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당장에 필요한 GPU 같은 컴퓨팅 자원들,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같은 있잖아요. 이러한 인프라를 빨리 확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반도체 쪽에 많은 전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력망을 지중화하는 어떤 그런 예산들, 긴급한 예산들이 들어갔고 이번 또 관세 피해로 수출 기업들이 많은 있지 않습니까? 타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수출 기업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지원이라든가 긴급한 재정 지원들이 좀 들어갔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요. 지역사랑 상품권 4천억이면 어느 정도의 약간 숨통이 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뭐 생각보다는 그 크지는 않다고는 보지만 그래도 있잖아요.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한 4천억 정도 되면은 저희가 발행 비용을 한 10%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게 되거든요. 지방 뭐 매칭 비용이 같이 뭐 합세가 돼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6조 내지 한 7조 아까 8조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지역화폐가 더 발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도움은 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어떤 갈증을 채우는 데는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뭘 해야 되나요,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지금 우리 경기를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지금 IMF는 1%를 봅니다. 그리고 JP 모건은 0.5%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급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우리 예산, 추경 예산을 보면 한 13조 되는데 우리 이번에 산불 피해 빼고 나면 한 10조 정도 되거든요. 10조 정도면 우리 GDP 성장률을 0.1% 정도 올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마이너스 0.5%까지도 내려간다면은 우리가 GDP 갭이 있잖아요. 1.5%거든요. 1.5% 정도를 아마 가능하다 하면 있잖아요. 정부가 재정에서 이렇게 충당을 해줘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현실적 여건상 그렇게는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은 0.1% 정도를 가는 이 예산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경기를 회복시키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재정 투입을 통해서 시장에서 경제 심리가 전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투자와 소비 심리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좀 그런 수준은 좀 못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왕에 정부가 이렇게 추경을 하려고 하면 있지 않습니까? 좀 가감한 내용이 되고 시장에 있지 않습니까? 충격과 있지 않습니까? 좀 감동을 주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 달에 좀 발빠르게 움직였죠. 한 130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 정도의 그 추경을 좀 이렇게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중국, 독일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재정 부양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반응을 해서 주가가 좀 올라가고 해외 자금이 들어오고 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한 10조 정도의 재정 투입을 가지고서는 이러한 어떤 재정과 경제 어떤 선순환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으면 이 정도면 됐다 싶으신가요? 보면? 그래서 저희 이제 우리 민주당에서는 당초에 35조 정도를 저희가 좀 예정을 했었거든요. 이 정도 되면 한 0.5%포인트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가져오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IMF에서 1%를 받다라고 하면 1.5 정도로 이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다. 물론 1.5%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잠재 성장률 2%에 미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는 됐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워낙 어려워가지고 그런 어떤 방안을 찾고 계시겠지만요. 일각에서는 이렇게 돈을 풀어서 인플레 우려나 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인플레 우려는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워낙에 경기가 바닥이라서요. 때문에 바닥이 됐기 때문에 수요가 움츠러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요인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유가도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고 해가지고 인플레 걱정은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은 뭔가요? 이 예산. 아까 이 적어도 이 정도. 그러니까 좀 돌리려면. 예. 국힘에서는 뭐 이번 추경이 얼마가 돼야 된다. 예.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이다. 이런 말도 지금 안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고 예. 그냥 재정 건전성 뭐 그런 것만 좀 생각하지 어떻게 경기를 살려서 예. 나라 곳간을 좀 늘리는 예. 그런 저희는 이제 동태적인 있지 않습니까? 예. 재정 건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한 인식은 동일합니까? 국민의힘하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 느끼는 있겠죠. 예. 그러나 그 방법론에 있어서 거기는 지금 대책이 지금 없는 거고. 거기 뭘 하자는 얘기는 안 합니까? 그렇죠. 이 침체 상황에 대해서. 이번 정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예. 신자유주의라 해가지고 예. 경제를 방임하는 겁니다. 시장과 기업이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은 가급적이면 뒷짐지고 있어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재정 건전성만 좀 추구를 하자 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또 감세를 했고 그래서 이제 재정 건전성을 내세웠습니다만은 우리가 재정 수지도 더 악화됐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또 부채도 늘고요. 그래서 지금 재정도 더 악화되고 또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그래서 경제와 재정의 지금 악순환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경제가 다운이 되고 할 때는 정부가 적정하지 않습니까?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경제가 살아나고 그래야지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곳간이 있지 않습니까? 두둑해지는 그러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과감하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를 좀 해야 된다. 물론 정부가 이렇게 부양 조치를 하게 되면은 민간과 소비, 민간의 소비와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동반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마중물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시장의 심리를 그 투자 지금 꺼져 있는 소비와 투자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도의 재정 부양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국힘에서 주장하는 재정 적자의 문제는 어떤가요? 재정 적자를 뭐 줄이자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정부에서 추구했던 것이 재정 수지 적자를 GDP 대비 3% 정도로 잡겠다라고 했는데 4% 가까이 다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수 결손이 너무 크게 생기고 있잖아요. 경기가 죽다 보니까 세수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수 결손. 악순환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이태 동안에 87조가 넘는 세수 결손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수지가 개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악순환이군요. 그러니까. 악순환을 볼 수 있습니다. 대미 협상은 어떻게 돼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대미 뭐 서둘러서 예를 들어 졸속으로 지금 뭐 이미 합의를 하고 이런 건 없는 거죠 아직까지? 초반에는 상당히 그런 이제 좀 기후가 우려가 있었죠. 우려가 있었죠. 그리고 특히 한 총리께서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있잖아요. 그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겠다. Will not fight against, fight back against. 테리프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2 협상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장해제하는 듯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한 좀 발언을 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도 조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2+2에서 이제 기본적인 합의의 틀은 좀 형성이 됐는데 또 베센트 또 미 재무장관께서는 한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서둘러서 지금 협상 패키지 만들고 있고 그거를 약간 선거에도 좀 활용하려는 것 같다라는 뉘앙스의 또 그렇습니다. 발언이 있었죠. 물론 이제 우리 최 부총리가 그 이제 부인은 분명히 좀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지금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긴 합니다. 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데 지금 한 총리, 최 부총리 다 지금 사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협의에 채널에 또 공백이 또 생겼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어떻게 봐요? 아직까지는 어떤 졸속 협상이 진전됐다. 뭐 위험한 상황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건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거기까지는 가지는 지금 않는 것 같고요. 또 우리 국민들과 또 언론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또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졸속 있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하고 지금 한미 간의 이제 협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상호혜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한테 비관세 장벽이 굉장히 높다. 낮춰주라라고 하는데 미국이 우리 한국 있지 않습니까? 제품에 가지고 있는 또 무역 장벽 역시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같이 또 똑같이 지적을 해서 서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 이익을 있지 않습니까? 나누는 어떤 그런 접근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지금 미국의 어떤 기본적인 협상 방식은 동맹국들 특히 동맹국들의 어떤
강한 압박을 통해서 양보를 얻어내려는 이런 네네. 모양새인데요. 네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면 어떤 식으로 협상해 나가야 됩니까? 한미 간에 예.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한미 간의 향후 있지 않습니까? 이제 4, 5년간의 기본 협력의 틀이 좀 만들어져야 될 예. 것입니다. 그 큰 협력, 이제 경제 동맹에 가까운지 않습니까? 그 협력의 틀이 만들어지고 그 정신 하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호혜적인 방향대로 좀 이루어져야 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미국 측에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설득해야 될 게 한미 교역 관계의 특수성입니다. 예.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흑자를 많이 내고는 있지만은 예. 그 흑자분의 96%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입니다. 예. 96%를 미국에 대한 이제 직접 투자를 환호를 했어요. 예. 그리고 많은 양질 일자리를 창출을 했는데 한국이 가장 많은 공헌을 예. 좀 했거든요. 이런 특수한 분야들이 좀 가만히 돼야 되고 예. 또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있지 않습니까? FTA 있지 않습니까? 예.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대한 우리의 그 관세, 실효 관세는 예. 0.76 정도에 불과합니다. 76%에 예. 불과하거든요. 이러한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FTA를 체결하지 않는 일본이나 EU보다 높은 네. 상호 관세율을 저희가 받지 않았습니까? 예. 여하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쪽에서는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부터 잘 좀 소통을 하는 어떤 그러한 장이 좀 새로운 계기가 열리기를 저는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팩트에 대한 상호 간의 어떤 합의가 있어야겠군요.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자체가 지금 엇갈리고 있어서요. 그렇죠. 그 특수성에 대한 있지 예. 않습니까? 이러한 상호 이해가 좀 전제가 좀 더 돼야 된다 이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또 하나 불안했던 게요. 그 한덕수 대행 있을 때도 그랬지만요. 김태효 차장이 말입니다. 네네. 뭐 미국 가서 뭘 어떤 협의를 했다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뭔지 또 파면된 정권에 네네. 어떤 외교 실세가 가서 뭘 했다는 건지 뭐 이런 부분은 좀 파악된 게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께서 가셔가지고 미국의 NSC 있잖아요. 예. 먼저 보좌관을 좀 만나셨어요. 만나셔가지고 뭐 두 가지를 논의했다고 그래요. 이제 군사협력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이제 조선업 쪽에 이제 방산과 관련이 좀 되죠. 조선업 협력을 하기로 했고 양 NSC가 창구가 돼서 네. 계속 작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께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적정한 예. 협의 채널이냐라는 예. 데도 의문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파면된 정부에 그것도 대통령을 있지 않습니까? 보좌하는 예.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보다는 지금 보다 명확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예. 예를 들어서 외교부라든가 근데 왜 국방부. 갔다고 의심하십니까? 그거는 이제 물론 상대가 파트너가 NSC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예. 좀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좀 그런 생각도 좀 저는 듭니다. 어떤 의심을 하시는 건가요? 정치적 의도는? 예, 뭐 그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이제 관세 협력이라든가 여러 협력을 통해서 예. 보다 좀 적극적이지 있지 않습니까? 입장을 좀 개진을 좀 할 수도 있고 예. 또 그러한 거를 좀 또 정치적인 좀 유리한 측면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의심은 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